여러분 안녕하십니까. USKTV의 김성환입니다. 오늘은 김성건 전 의원을 모시고 최근 근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워싱턴을 다시 찾으셨습니다. 네. 방문 소감부터 한 말씀 간단하게 해주시죠. 그동안 제가 재외동포 업무를 오랫동안 하고 있었는데 지난 그 20대 총선에서 제가 떨어진 다음부터는 한 번도 해외 출장을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4년 만에 오게 되는데 제가 미국에 첫 발을 디딘 게 1979년 6월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딱 지금 40년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 형님이 바로 요 근처에 사셔서 늘 제가 미국 생각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곳이 이쪽 애난데일이고, 그래서 하여튼 제가 제 2의 고향에 찾아온 그런 느낌입니다. 네. 네, 이 워싱턴 방문 전에 뉴욕을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 뉴욕 콜럼비아 대학에서 또 특별 강연을 하셨고, 네네네. 그때 강연 주제가 뭐고 반응이 어떻는지 간단히 좀 알려주시죠. 네, 금년 3.1절 100주년을 기념을 해서 콜롬비아 대학에서 한국의 세계 코리아 재단이라는 곳과 공동으로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한 그 포럼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세계 각국의 여러 석학들이 많이 왔고, 마침 근데 그 전날 우리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 또 문재인 대통령 3자 회동이 있어서 세계에서 온 석학들이 좀 많이 흥분을 했죠.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날 발표한 것은 어쨌든 우리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김정은 대통령 위원장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좀 잘 진행을 시켜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기회에 한반도 평화를 정착을 시켜야 되는 좀 그런 좋은 기회 아니냐. 여기서 다시 우리가 거꾸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그 어느 때보다 어쨌든 이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계시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불신의 극복입니다. 북한과 남한, 그리고 또 미국과 북한 사이에. 그래서 미주에 계신 동포들이 이 북한과 미국 사이의 이 높은 불신의 벽이 극복될 수 있도록 또 미국 정치인들한테도 좀 잘 로비를 해주시고, 뭐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가장 큰 영향권을 갖고 있는 게 미국이고, 또 여기에 또 지금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잘 되도록 기도도 해주시고 또 역할도 해주시고 뭐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예, 19대 이후 20대 국회에 들어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계시는데요. 이 워싱턴 동포들이 많이 궁금해합니다. 최근 근황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좀 알려주시죠. 제가 지금 학교에서 석좌 교수로 그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 이제 국회 사무총장으로 좀 있다가 이제 복귀를 했어요. 근데 제가 출마하려는 지역이 서울에서 가장 우리 당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가장 보수적인 강남 갑에서 이제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워낙 어려운 동네다 보니까 뭐 보통 준비해 갖고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발품을 팔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지역구의 현역 의원은 이제 자유한국당의 좀 거물로 볼 수도 있다고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내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 어떠한 전략을 갖고 계십니까? 근데 이제 도시 선거의 성격이 그렇고, 또 강남이라는 좀 특수한 곳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어떤 인물이 나오냐도 뭐 중요하지만, 일단 당대당 싸움에서 저희가 이제 이겨야 되는데, 지금 한국이 좀 경제도 어렵고 또 남북 관계도 지금 뭐 시원스럽게 풀리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장벽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가 이번에 사실상 뭐 저로서는 이제 마지막 정치적 도전이고, 또 가장 어려운 지역에 사는 도전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야 된다, 내지는 이긴다라는 그런 이제 확실한 신념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대가 누가 나오든지 좀 하여튼 저는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미주에 계신 동포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그 현역 그 10수년간 활동 기간 중
가장 그 많이 또 중점을 또 노력을 하신 분야도 재외동포법이었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재외동포법이 현 시점에 와서 보면 아직 동포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수준에 와 있지 않고 또 이중 국적이라든 병역 문제 지금 각종 이슈가 되는 게 지금 산재에 있거든요. 이러한 문제가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이제 뭐 관련 법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제가 2009년부터 이제 금년이 꼭 10년 됐네요. 제가 이제 미국에 오래 있었다는 이유로 당에서 이 재외동포물을 아마 제일 오랫동안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관련 법안도 많이 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선천적 복수 국적법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의 의지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 국적 이탈 기회를 놓쳐서 한국에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하여튼 나이 30 몇 세까지 어쨌든 그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근데 이거는 이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혈통주의적인 한국 국적에 이제 좀 큰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다음에 다시 국회에 들어가면은 그동안 좀 미진했던 이 재외동포 관련법을 좀 다시 정비를 해서 우리 재외동포들이 이제 변화된 시대에 맞는 그런 법제도 속에서 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좀 입법적 뒷받침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재외동포들께서 요즘 재외국민 투표도 있고 또 여기 강남에 연고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 그래서 저처럼 좀 재외동포 문제 경험도 많고 관심이 많은 분들이 국회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지원도 해주시고 성원해 주시면은 저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 의원께서도 아시겠지만 요즘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그 남북 관계, 또 특히 미북 관계, 이 전망에 대해서 좀 간단히 알려주시죠. 저는 제가 이제 역사를 공부했던 사람인데 어쨌든 2차 대전 이후에 세계의 큰 흐름이라는 것이 물론 뭐 국지전은 있죠. 지역적에. 그러나 과거와 같은 그런 대규모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또 않을 것이고 그리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의 이 냉전은 사실상 이제는 그 정리가 돼 갖고 있다. 마지막 지금 대립적이 한반도인데 어쨌든 우리 또 그 6.25라는 아픈 전쟁의 경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은 해서는 안 된다겠다는 그런 공감대가 남쪽이나 북쪽이나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뭐 주위에 지금 힘싸움을 하고 있는 미국이나 중국도 이 상황을 뭐 전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 사실은 안 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물론 북핵 문제 때문에 전쟁의 지금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또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인간이라는 게 합리성을 추구하는 동물이고 그리고 남북 모두 전쟁은 원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북한과 미국 사이의 이 불신만 좀 해결이 되면은 분명히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하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케미가 잘 맞는다고 하니까 저는 분명히 이 위기가 잘 극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좀 우리 미국 동포들도 뭐 북한 왕래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이상 우리 한반도의 전쟁의 걱정은 안 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방금 북한 그 비핵화를 언급하셨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과연 북한이 비핵화가 가능한지 아니면 핵 보유국으로 남게 될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북한이 비핵화를 결국은 안 하고 못할 거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북한은 핵무기를 전쟁을 하려고 해서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나 남한을 침략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어쨌든 안보의 필요성 때문에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미국과 중국 등 주변 국가들이 북한에 대한 그 정권 그리고 북한의 안보를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이 마련이 되면은 저는 북한이 이런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무릅쓰고 핵무기를 계속 갖고 있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도 지금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하니까 저는 북한이 현명한 그 선택을 할 것이라고 믿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미국도
북한이 그런 그 비핵화로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북한의 체제 보장이라든지 네네.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을 마련해줘야 되는 그런 좀 책임이 있다. 네. 그래서 이건 양자가 좀 같이 잘해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뭐 결국은 해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 요즘 대한민국은 이 국제 외교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뭐 미북 관계도 그렇고 남북 관계도 그렇고 또 대한민국과 중국 관계 또 여기에 덧붙여서 최근에는 한일 관계가 상당히 위기로 몰리고 있거든요. 이 한일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실 저는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 남북관계 못지않게 한일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일본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 굉장히 크고 특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서 일본이 도와주지는 못해도 방해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미국을 힘을 빌리는 과정에 있어서 그래도 우리 편을 들어줘야 되는 게 어쨌든 또 일본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과거사 문제 때문에 일본하고 관계가 지금 계속 개선이 안 되고 이러고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도 그 독립이 됐고 상당히 중견 국가로서 그 국제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지나치게 그 과거사에 얽매여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여기서는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문재인 대통령도 좀 더 좀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좀 풀어나가야 되고 또 일본도 뭐 지금 뭐 경제 보복을 하는 어쩐지 그러는데 결국 이렇게 악순환이 되면 서로한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인내심을 갖고 한국과 좀 계속 대화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워싱턴 동포 사회 아니면 동포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제 그 한반도 평화에 차지하는 미국의 그 영향력이 가장 크고 또 여기가 또 수도고 그래서 우리 동포들이 이 미국 그 정계에 또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 의회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론도 조성을 해주시고 그리고 미국 전체 동포들의 그동안에 좀 이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한 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인식 그런 것을 좀 계모하는데도 좀 역할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 뭐 수도에 계시는 제일 또 수준 높은 동포들이기 때문에 우리 동포들의 그 여러 가지 권익 향상 그리고 또 한미 간의 이런 그 여러 가지 관계 개선에도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반도 평화는 물론이거니와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지금까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